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요즘 들어 이재명 대표의 얼굴색이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흡사 지난번에 24일 가까이 단식 투쟁을 끝난 날, 그때의 모습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24일 가까이나 투쟁을 했다라는 분이 뭔 투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먹방 투쟁을 했는지 혈색이 더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미스테리했었죠, 그렇죠? 근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 얼굴 보니까 그때의 표정이 다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걱정이 됐던 거 한시름 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만 봐도 열받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겁니다. 선거법 위반해서 진짜 내 인생 끝났구나. 정치 인생 종쳤구나. 땡땡땡 생각했을 것 같은데 바로 위중교사 누가 보든지 간에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위중교사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희한하게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한시름 놓기는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지은 죄가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범죄 혐의가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이게 지금 재판이 하나에서 무죄가 나왔다라 그래서 한시름 넣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무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번이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숫자죠, 그렇죠? 일반 어떤 그 막 무도한 그런 어떤 그 뭐 범죄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5번 재판을 받는 경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하나씩은 딸랑 1심에서 무죄 나왔다라 그래가지고 박수치고만 지들끼리 좋아하고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애쓴다. 그러면 좀 재밌어 하고 있어라.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 것이지 너무 막 우리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중요한 재판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판에 변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28일에 같은 경우도 허가방이라고 하는 이제 김인섭이 됐거나 그리고 또 김용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에 대한 김인섭 같은 경우는 대법원 또 이제 판결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김용 같은 경우는 2심 재판 결과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한테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11월 29일에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죠. 이화영 같은 경우는 무려 신진호 부장판사로 인해 가지고 1심에서 9년 6개월이나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도 별다른 어떤 그게 뭐 없으면은 또 다른 뭐 김동연이가 튀어나와 가지고 근데 뭐 지금 김동연의 모습은 아니니까 갑자기 김동연이가 나타나 가지고 뇌를 막 갈아 끼우지 않고서야 당연히 9년 6개월이 유지가 되거나 그거보다 더 강하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화영이랑 이재명은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공범이거든요. 아니 뭐 공범이라기보다도 이재명이가 주범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지사로 그래서 1, 2심이 사실심이다 보니까 이화영에 대한 사실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게 나면은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금 내용이니까 금방 재판이 끝나가지고 그냥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화영이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 요것만 확인하게 된다면 바로 이재명이는 징역 9년 6개월 최소 9년 6개월을 때려야지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9일에 나오는 그 재판 결과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까가 포인트가 됐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이화영의 재판부가 이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주 정도가 또 뒤에 나오게 됐어요. 11월 19일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려야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뭐 때문에 늦춘 것이냐 지난번에 김혜경에 대한 법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 부장 판사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선고기일을 하루인가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선고를 늦췄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벌금이 이제 그 선고가 됐으니까 300만 원이 안 된 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수험고법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건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 자체를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선고 전에 심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지금 늦췄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약간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건 그거죠. 왜냐면은 1심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이미 다 확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딱히 무슨 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언이 있지 않고서야 그다지 그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뭔가 막판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일단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은 새로운 증인이나 증언 같은 게 없거든요. 증거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 이런 상태에서 왜 도대체 한 2주 가까이나 이렇게 선고 기일을 연기를 시킨 것일까? 뭔가 좀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쭉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로 이화영이가 뭐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에서 빠져나가거나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너무나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증거가 다른 게 아니라 사진인데 그게 무엇인지 찬찬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같은 경우는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징역 15년을 구형을 한 상태이죠. 그때 당시 이화영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이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진술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처음에 하는 얘기는 그냥 뭐 하나만 한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수감된 곳이 0.8평이다. 24시간 뭐 CCTV가 자기를 뭐 감시하는 독방에 있다. 뭐 이렇게 뭐 불쌍한 척 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아랫부분입니다. 바로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검찰이 경기도에서 6만 4천 건을 압수수색해서 찾은 것이 내가 방북 요청 결제한 게 있다는 것인데 난 무수히 많은 것을 결제했다. 그리고 또 실무과에서 올라온 관행적인 것들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가 함께 방북할 수 있게 요청드린다. 이런 거에 사인한 게 근거가 됐다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화영의 최후 진술을 듣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사실상 지금까지 이화영이가 인정해 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거든요. 왜냐면 방금 전에 그 사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 지금 진술을 보면은 특징이 뭡니까? 4천 건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찾은 것이 방북 요청 결제한 게 있다는 것인데 원래 이화영이면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써놨어요? 나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결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북 요청 결제한 거 그게 있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적인 것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다시 한번 진술 보여주시면은 관행적인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뒤에도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가 함께 방북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 이거에 사인한 것도 팩트라는 것이죠. 정리를 그러니까 해봤었을 때 첫 번째 방북 요청 결제했다라는 거 그것도 팩트라는 겁니다. 4천 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뭐 덧붙이고는 있지만 결제한 게 팩트라는 것이고 이재명이가 방북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사인한 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관행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팩트라는 것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다 지금 인정을 한 거예요. 이재명과 방북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흔들릴 수 없는 그 증거에 대해 가지고 이황이 어떻다? 전부 다 지금 실토를 한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이화영의 뭐 술판 회유 이래 가지고 뭐 여러 가지만 난리를 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이화영이가 회유가 돼 가지고 했다라는 진술이 무엇이냐면 허위로 진술했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의 방북을 요청했다. 요게 이제 그 회유의 결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 검찰이 이미 이재명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을 했을 당시 이재명의 방북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 허위 진술됐다고 문재인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은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 없다? 정작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민주당에서 막 이화영이가 회유가 돼서 이화영이가 무슨 뭐 회덮밥을 막 처먹고 연어를 처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짜로 진술을 했어. 그 가짜로 진술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은 정작 검찰이 공소장에 기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간단한 겁니다. 아니 이화영처럼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거를 기반으로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라고 공소장을 작성할 수가 있냐? 그 필요 없다. 이황의 그런 진술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재명의 대북 송금 혐의 이거를 입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출장 보고서. 이화영의 출장 보고서 그리고 또 이화영이 결제했던 사안 이재명이 결정했던 사안 이런 문건들을 객관적인 증거라고 제시했었는데 그게 바로 실제로 이겁니다. 그 자료 하나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뭡니까 이화영이가 출장을 가겠다라고 계획했던 그 계획서인데 딱 정확하게 도지사의 이재명 지금 결제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이것도 아까 전에 이화영 측에서 관행적으로라는 식으로 표현했던 거지만 결국에 이것도 명백하게 이화영이 팩트라고 인정을 했죠.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인이 지금 다 결제가 돼 있으니까 이재명의 방북 요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 문제는 시간이 조금 무슨 뭐 2주가 걸린다, 3주가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의 운명은 이화영과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이고 두고 보자고요.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12월 19일 날 9년 6개월 아니 검찰이 15년을 지금 구형했으니까 한 13년 가까이 징역이 나왔을 때 그때도 과연 이화영이가 입을 다물고 있을지 이미 제가 봤었을 때는 최후 진술에서부터 이화영은 변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